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한 상가. 길게 늘어선 철제 울타리가 눈에 띄는데요. 인도 바로 곁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의 길이만 해도 약 80m. 그래서 오면서 이거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장 보러 왔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버스 탔거든. 개구멍으로. 근데 이걸 막아놓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겠는 거야. 이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왜 막아놔?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와야 되고 여기 돌아와야 되고 뒤에 중간에 저것도 없이 이렇게 쳐나가고 사람들 불편을 많이 얘기를.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 자신들의 상가 앞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해당 상가 측을 찾았습니다. 앞에 울타리를 왜 치게 된 거예요? 노동창이 앞에다가 몇 개 안 되던 게 매년 하나 두 개씩 늘고 그러다 보니까는 19개가 생겼어요. 치워달라는 말은 늘 했죠. 뭐 꾸준히 하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뭐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상가 앞 노점 판매대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랑한 거예요.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는 거리 가게 허가제를 시행한다며 노점 판매대를 설치했습니다. 장사는 안 하고 있는 안 한지 이제 며칠 이제 갖다 놓은 지 이제 한 2주일인가 됐는데 이걸 코로나에 강사하고 장사하겠어 벌써. 구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작 노점 판매대는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 해당 거리 가게의 대표인을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한 7개월, 8개월 놀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협조를 했는데 한 8개월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리 가게 허가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저분하긴 했었지,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포장마차 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긴 안 좋았죠,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약 20여 년 전부터 무허가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상의 난립을 방지하고 제도권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거리 가게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대문구도 지난해 12월 거리 가게 허가제를 도입했는데요. 15개를 판매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줄이고 해가지고 8개까지 줄여볼 수 있다. 줄이고 보도 정비는 당초 약속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협상안을 그쪽 대표단에 제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리 가게 허가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서로 엇갈리기만 하는 양측의 입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진짜 밑에 상품 다 주고요. 구청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노점상을 갖다 줘가지고 노점상에서 세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입주인 사람들은 뭐냐고요. 노점 생겨봐야 좋겠어요,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상인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지내가면서 코로나 때 버티고 있는데 나라에서 저거 세금 갖다 저렇게 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생을 위해 도입했지만 되려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거예요. 관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편 상가 측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이번 거리 가게 설치가 자신들과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정됐다고 말합니다. 만나서 합의하겠다고 하더니 그날 밤에 그냥 싣고 들어온 거예요. 갔다 몰라. 지난 2019년 거리 가게 허가제에 성공한 영등포구는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100여 차례가 넘는 소통과 타협을 통해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정비가 깔끔하게 되긴 했어요. 지자체의 소통 노력 덕분에 지역 주민과 주변 상인 그리고 노점 상인 사이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고 물리적인 충돌 없이 순조롭게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생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거리 가게 허가제. 현 시점에서 양측의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라 참 쉽지 않은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거리 가게 허가제가 정확히 뭡니까? 2019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건데요. 네. 사실 이제 노점상이라고 불렀죠. 노점상, 그러니까 예. 도로에 이 가게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점용이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었죠. 그래서 네. 그걸 단속만 하자라고 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하자. 대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점용료도 사용을 하고 납부를 하자. 그래서 도로도 정비하고 상인들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도로 미관도 살리면서 이 허가제를 통해서 불법 노점상을 줄이고 보행 환경 개선하겠다 이런 지자체의 의지는 담겨 있었던 그런 네.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정책이었죠. 원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럼 아예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내도록 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해주겠다. 불법으로 계속 단속만 해도 계속 또 반복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악순환만 되니까. 근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합의잖아요. 돼야죠.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네. 경우가요. 이게 굉장히 뼈아픈 사례인 네. 게 사유지 주인들끼리 갈등 혹은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뼈아픈 거는 공공이 개입했다가 이런 일이 아하, 불거졌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자체에서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같이 생각해야 되는 네. 것이 해법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법뿐만 아니라 해법의 문제도 같이 고민했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네. 논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과정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있었어야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거리 가게 허가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뭐 동대문이었나요? 그 대로변에 새가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반대하시는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네. 거죠. 아니 지금 같은 물건이고 도로에서 이쪽은 거리 가게이고 이쪽은 인근 상인이라고 한다면 네. 임대료가 도로에 내는 돈의 한 3배, 4배 아유, 정도까지 그럼요. 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만약에 같은 물건을 판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일부 또 보행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견 뭐 정비가 돼 있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여전히 도로를 좁게 만드는 거고 답답하다. 그렇죠. 그리고 시야도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때 항상 의견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의까지 가기 위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합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상인이랑 노점상인 이렇게만 붙여놓으면은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염소 2마리가 붙어있는 듯한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 통행을 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조금 더 네. 폭을 넓혀서 넓혀서. 공청회를 열고 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 대표성 있는 지방의회라든지 이쪽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를 하기 위해서 뭐가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그 물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해결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리 상인, 거리 가게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을 제한하거나,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인근 상인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용료 자체를 조금 올린다거나 그거를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 지자체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